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기차랑 자율주행 소식 들고 왔습니다.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새로운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다룰 소식은 테슬라 로보택시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플로리다에서 또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마이애미에서 완전 무인 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 서비스 범위가 플로리다 중부랑 서부에 있는 두 개 대도시로 더 넓어졌습니다. 바로 올랜도랑 템파예요. 이 소식은 로보택시 공식 계정인 로보택시 계정이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직접 올리면서 확인됐습니다. 올랜도랑 템파에서 로보택시 운행이 이제 실제로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로보택시 공식 앱을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켜서 완전 무인으로 운행되는 모델 Y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요,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타는 것도 아니고요, 두 서비스 구역 모두 완전 무인, 이른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이 상업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도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올랜도랑 템파 둘 다 처음에는 지오펜스로 구역을 딱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다른 로보택시 운영 지역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운영이 안정되면 서비스 구역도 점점 넓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먼저 올랜도 쪽부터 살펴볼까요? 올랜도의 무인 로보택시 운행 구역은 대략 12제곱마일에서 15제곱마일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치로 보면 올랜도 동쪽이랑 남동쪽 동네들을 포함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코네이 지구랑 리 비스타 지구가 이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바깥쪽 경계선을 보면 남쪽으로는 비치라인 익스프레스웨이, 플로리다 528번 도로가 기준이 되고요. 동쪽으로는 센트럴 플로리다 그린웨이, 그러니까 SR 417번 도로가 경계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템파는요, 올랜도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서비스 면적이 대략 4제곱마일에서 5제곱마일 정도예요. 이 구역은 템파 시내랑 하이드파크 바로 북쪽에 있는 동네들을 포함하는데 웨스트 템파, 템파 하이츠, 그리고 세미놀 하이츠 일부 지역이 여기 들어갑니다. 특히 US 41 비즈니스 도로 라인을 따라서 서비스 구역이 이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플로리다 확장이랑 같은 시기에 서쪽에서도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엔 공식 계정 테슬라 AI 쪽에서 X에 올린 내용인데요. 베이 에어리어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그러니까 SFO를 오가는 노선까지 서비스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베이 에어리어는 아직 완전 무인이 아니고요.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인 주행 구역이 넓어진 게 아니라 안전요원이 동승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공항 노선까지 확장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올랜도랑 템파 소식은 이번 달 들어서 플로리다에서만 두 번째로 나온 로보택시 신규 서비스 소식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마이애미 무인 서비스 개시 이후에 바로 이어진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점도 공교로운 게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딱 1주년을 맞은 시점에 이런 확장 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로보택시가 시작된 게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출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이 정도 규모까지 커진 셈이죠. 이번 올랜도랑 템파가 추가되면서 현재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미국 3개 주에 걸쳐서 총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마이애미는 완전 무인 모델 Y만 운행됩니다. 올랜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곳이고 역시 완전 무인 모델 Y만 운행됩니다. 템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추가됐고 완전 무인 모델 Y만 운행되는 지역입니다. 댈러스도 완전 무인 모델 Y만 운행되고 있고요. 휴스턴 역시 완전 무인 모델 Y만 운행됩니다. 오스틴은 조금 다른데 완전 무인 모델 Y랑 안전요원이 동승하는 차량이 섞여서 운행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베이 에어리어는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모델 Y로만 운행되고 이번에 SFO 공항 노선까지 새로 커버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테슬라가 지역별로 완전 무인이랑 안전요원 동승 두 가지 방식을 상황에 맞게 병행하면서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음 확장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기사에서 언급된 후보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네바다주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테슬라가 이미 네바다에서 라이드 헤일링 차량 5,000대에 대한 허가 신청을 넣어둔 상태거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 쪽에서도 최근에 로보택시 차량이 테스트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고요. 애리조나주도 다음 확장 후보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경영진이 예전부터 강조해온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로보택시의 본격적인 대규모 확장은 완전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버전 15, 그러니까 FSD V15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FSD V15는 올해 후반이나 내년 초쯤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쓰이고 있는 버전보다 파라미터 수가 10배 정도 늘어나는
아키텍처 자체가 크게 바뀌는 다음 세대 버전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한편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완전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주가 있는 반면에 분위기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법안 하나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메라만 쓰는 테슬라 로보택시는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센서를 추가로 달지 않는 이상 사실상 뉴저지주에서 운행이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도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에 쓰이는 차량들은 기존 모델 Y를 개조한 차량들인데 앞으로는 사이버캡이라는 전용 차량이 이 역할을 이어받아서 네트워크를 훨씬 빠르게 확장시키는 핵심 차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캡이 최근에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고 그 어떤 수동 운전 장치도 없는 상태로 실제 공공도로에서 테스트 주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사이버캡의 정식 공개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상황인 거죠. 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이 올랜도랑 템파에서 운전자 없는 모델 Y 로보택시를 직접 타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바다, 뉴올리언스, 애리조나 같은 지역들이 다음 확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대규모 확장은 FSD V15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본격화될 거라는 게 테슬라 쪽 입장이에요. 이렇게 로보택시가 도시를 하나씩 늘려가는 속도를 보면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또 어떤 도시 이름이 추가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이러브9에서는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확장 소식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으로 챙겨봐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